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함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중동 전쟁 이후로 국내 증시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급반등이 나타나고 있겠죠. 현재 이 반등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 반도체와 함께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서 좀 괄목할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차세대 면역 항암 신약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세계 최초로 3중기전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이 기업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상반기 글로벌 학회 일정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1월 이제 JP 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박람회 이후로 이제 4월하고 5월로 연결이 되게 되면서 4월은 이제 미국 암학회, 5월 같은 경우는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진행이 되게 되죠. 이런 글로벌 학회, 암학회들이 중요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국내 바이오텍들이 합류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임상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지금 그러면서 인제 글로벌 주요 의약품들 대비를 해 가지고 뛰어난 성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규모 기술 이전이라고 하든가 병용 임상이라고 하든가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이 되는 흐름이겠죠. 여기에 따라서 인제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주가 같은 경우도 이제 강하게 올라가게 되겠죠.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의 빅딜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위주로 좀 진행이 되게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이후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비만 치료제의 빅딜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지금부터 해 가지고 이번 암학회부터 해서 항암 신약 R&D의 분수령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겠죠. 글로벌 항암 신약의 특허 만료 시점이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 임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십조 원씩 빅파마에게 벌어다 주던 의약품이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도 되고 이거 가지고 이제 지금 뭐 복제약을 만들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의 차세대 물질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바이오텍들의 임상 주목도가 급증을 하고 있겠고요. 현재 대규모 기술 이전이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글로벌 3대 암학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글로벌 제약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학회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3대 암학회 같은 경우는 4월에 진행이 되게 된 미국 암학회, 그리고 5월에 미국 임상종양학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9월 ESMO라고 이제 유럽 종양학회가 진행이 되죠.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인 이제 HLB 같은 경우도 2020년대 간암 임상 실패를 하고 나가지고 폭락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ESMO에서 대장암이나 위장암 쪽에 약효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또 한 500% 이상 폭등 랠리가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학회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주가에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글로벌 무대에서 신약 임상 성과를 발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빅파마와의 비즈니스 확대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딜들이 뭐 수조 원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그냥 인터넷으로 하는 거다기보다는 주요 임원진들이 가가지고 해당 부분에 따라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맞겠죠. 지금 최근에 비만 치료제 외에는 제약바이오 분야의 투자 분위기가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R&D의 역량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항암 신약 쪽으로 급격히 수급이 쏠리게 되는 중요 분기점으로 전망이 되고 있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빅파마의 면역 항암제 특허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키트루다 같은 경우도 향후 인제 2033 년까지 해 가지고 유럽부터 미국까지 주요 특허들이 만료가 되게 되겠죠. 이게 연간 매출 40 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면역 항암제 1 세대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었던 게 2010 년대 부터였어 다 보니까 그 의약품들이 지금 이제 특허 만료 시점이 다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후로 지금 거의 이때 면역 항암제 1 세대 같은 경우는 단일 클론 항체거든요. 특정한 항체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특정한 항원 하나를 타겟을 해 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면역 세포를 뭐 증강시킨다라고 하든가, 뭐 인제 면역 환경을 좀 조절을 한다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이 인제 면역 항암제였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단일 클론 항체 기반의 1 세대 면역 항암제가 개발이 되고 나 가지고 굉장히 뭐 글로벌 바이오 진영이 뒤흔들리게 됐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 2 세대, 3 세대로 연결이 되게 되는 차세대 물질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다수의 빅파마들이 연간 매출 40 조를 기록하고 있는, 향후 이제 2-3년 내에 50조 달성이 유력한,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는 머크사의 키트루다를 대체하기 위해서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BMS,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머크도 포함이 되어서 현재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PD-1에다가 VEGF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하는데 사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단일 클론 항체 기반의 면역 항암제가 이 두 개다. 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PD-1을 타겟으로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PD-1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암세포가 스텔스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자라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감기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몸 안에 면역 체계가 가동이 되어 가지고 다 낫는데, 암은 도대체 왜 자가 치유가 안 되느냐? 바로 이 PD-1 때문이겠죠. 이게 인제 암세포에 작용을 해 가지고 이 PD-1을 PD 에런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지금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뭐 T세포 같은 애가 와 가지고 "너 암세포냐?" 하고 감지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나쁜 거냐?"라고 감지를 하고 "나쁜 거다.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인제 없애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암세포는 우리 면역 체계에 대해 가지고 "나 정상 세포야."라고 척을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인제 PD-1, 이걸 통해 가지고 인제 이 PDL1이라고 하는 그 물질을 없애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제 T세포가 이걸 없애게 된다라 PD-1이 이걸 없애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대표적인 면역 세포인 T세포가 인제 이걸 감지를 해서 '아, 너 암세포구나. 없애.' 하고 인제 없애버리게 되는 그런 인제 기전으로 볼 수가 있겠죠. VEGF 같은 경우 이제 암세포가 굉장히 많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암세포가 무한 증식을 하기 위해서 곁에 있는 모든 혈관들을 다 끌어와 가지고 신생 혈관을 계속 이 암세포 주변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암세포에게 영양분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이 혈관들이, 신생 혈관이 암세포 주변에 엄청나게 자라게 되겠죠. 이 암세포의 혈관을 없애버리게 되는, 신생 혈관을 안 만들어지게 타겟을 하는 게 VEGF 표적 항암제다. 뭐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지금 이 의약품들이 개발이 되고 나 가지고 항암 치료가 굉장히 혁신을 불러일으키게 됐어요. 특히나 이 PD-1 같은 경우는 개발되고 나 가지고 거의 뭐 발견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폐암에 있어서 완치까지, 말기 폐암 환자들이 완치까지 보여주는 그런 약효를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충격을 줬었던 그런 1 세대 치료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세대로서 이 항암 효과가 뛰어난 1 세대 의약품들을 합쳐버리게 되는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의 개발이 굉장히 치열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약품은 전부 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이 PD-1과 VEGF의 각기 다른 A와 B라고 하는 각기 다른 의약품을 동시에 투약을 하게 되는 병용요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A 의약품의 약물 전달 속도가, 그러니까 체내에서 이동을 하는 속도와 B 의약품이 체내에서 이동을 하는 속도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암세포 주변에 A 약물과 B 약물이 위치를 하는 시간이 시간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땐 좀 약효가 떨어져요. 근데 아예 이거를 A와 B를 두 가지를 합쳐서 C라고 하는 새로운 약물을 만드는 게 이중항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 같은 경우는 동일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한 시간에 암세포 옆에 같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가지 의약품을 동시에 투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중항체를 통해서 아예 같은 의약품을 만들어서 투약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약효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빅파마들이 이 PD-1이라고 하던가 VEGF 면역항암제의 특허 완료 시점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더해버리게 되는 이중항체 파이프라인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겠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조단위 기술 이전이 어마무시하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의약품이 차세대 지금 이제 중요한 의약품이 될 것으로 기대가 돼가지고 아예 SC 제형, 피하 주사 제형까지 개발하라는 것도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이 미국 암학회를 앞두고 차세대 항암 치료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신약 경쟁이 본격화가 되고 있겠고요. 올해 글로벌 항암 기술 경쟁 흐름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AACR 학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표적 치료제부터 해가지고 차세대 ADC 플랫폼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어마무시하게 공개가 되고 있겠고, 향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런 쪽에서 지금 관심도가 높구나.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기술 이전이라고 하던가 M&A 이런 파트너십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 AACR에서 특히나 차세대 항암 신약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이 데이터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임상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낮아요, 사실. 뭐 이상부터 해가지고 최종 허가까지 가는데 뭐 이상 같은 경우도 한 20%에서 30% 확률, 삼상 같은 경우도 20%에서 한 30% 확률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임상을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실 임상 성공률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실제 시판 허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신약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수십조 원씩 기록하고 있는 그 빅파마들의 신약들보다 항암제보다 더 뛰어난 데이터가 나온다? 뭐 암 완치 내지는 이제 뭐 완전 관해 이런 데이터가 확인이 된다? 그럼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에 엄청나게 큰 그런 이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약물 전달 혁신 플랫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바이오텍이 글로벌 임상 무대에서 존재감을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AICR 암학회 참가가 확정이 된 기업들 위주로 3월 이후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차세대 항체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서 단일 항체 중심에서 다중항체 플랫폼으로 임상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중항체 플랫폼이 최근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수조 원대 기술 이전이 터져 나오고 있는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개발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3중기전 면역항암제를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넥스트 키트루다 도약을 목표로 지금 신약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작년까지 이제 이런 항체 치료제 분야에서 대규모 기술 이전 9건을 성사를 하게 되면서 누적 계약 규모 2조 원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기술력이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빅파마 쪽으로 한 큐에 수조 원에서 10조 이상의 대규모들이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추진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총 5천억 정도가 현저히 지금 저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ACR 등 글로벌 암학회 참가 이후로 글로벌 빅파마와의 대규모 기술 이전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특히나 이제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한 PD-1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 이 PD-1이
항암 치료 기본 옵션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키트루다의 이런 지금 특허가 만료가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PD-1이 뭐 아예 지금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서 항암 치료 옵션들이 중첩이 되게 되면서 진행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치료 옵션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본 치료 옵션이 진행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약효가 좋고 폐암 환자 같은 경우도 완치가 되어 버리면은 지금 이제 우리 인류는 암 정복을 했습니까? 한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PD-1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반응률이 한 20-30% 밖에 안 돼요. 전체 10명 중에 7명 정도 가량은 이 약품을 넣어 봐야 아무 효과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응률을 높이는 게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느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뭐 이 PD-1 외에 다른 뭐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이 반응률을 높이는 게 향후 항암 치료 옵션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 Y바이오로직스는 3중 기전 면역 항암제 PD-1, VEGF 이거 이제 말씀드렸죠. 여기에다가 아예 이제 인터루킨 2까지 더해 버려 가지고 이런 것들에다가 더해서 인터루킨 2는 이제 우리 체내에 있는 면역 세포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더한 3중기전 면역항암제가 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올해 AACR에서 연구 결과 발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괜찮은 결과 발표 가능성이 높겠고 빅파마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겠죠. 지금 이제 이미 임상 결과에 있어서 블록버스터 키트루다나 옵디보, 키트루다 이제 뭐 PD-1이라고 하던가 옵디보 대비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다. 이것을 이제 넘어서는 이제 뭐 완전관해라고 하던가 이런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 좀 기대감이 될 수가 있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하나 더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알지노믹스죠. 알지노믹스. 얘는 이제 항암 치료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독자적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면서 희귀 난치성 유전 질환뿐만이 아니라 유전자 치료제 기반의 항암 신약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전성 난청 질환 치료제 이걸 이제 개발을 가지고 일라이릴리가 이제 시총 기준으로 세계 1위 빅파마가 되겠죠. 13억 달러 규모로 2조 단위로 빅딜 성사가 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알지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현재 이제 개발하고 있는 간암이나 교무세포종 대상의 유전자 항암 신약 치료제 미국 FDA 패스트 트랙 그리고 희귀의약품까지 지정이 되게 되면서 신속 임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알지노믹스의 신약은 암세포를 사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면역세포의 침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T세포가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이 암세포 주변으로 와야 되는데 암세포 주변에는 그냥 정상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나 면역세포들이 존재하기 어려운 뭐 환경, 뭐 산성 환경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런 이 종양 미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세포가 잘 못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알지노미스의 유전자 치료제는 면역세포를 잘 암세포 근처로 침윤시켜 줄 수가 있는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아가서 이제 면역항암제 PD-1 같은 면역항암제 반응률 같은 경우도 이 유전자 신약을 같이 투여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반응률 상승이 유도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PD-1 간암 표준 치료제인 티센트릭이라고 하던가 VEGF 표적항암제 아바스틴 등 글로벌 빅파마의 면역항암제 간암 표준 치료제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들과 현재 병용 임상이 수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임상 결과가 AACR에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유효성에 대한 중간 결과 이게 유효성에 대한 중간 결과가 중요하죠. 지금 이제 티센트릭이나 아바스틴 대비해가지고 우월하다, 유효성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에 강한 움직임이 기대가 될 겁니다. 지금 이제 특히나 전체 암세포 중에서 그러니까 뭐 폐암, 간암, 뭐 대장암 전부 다 포함을 해서 80% 이상 발현이 되고 있는 게 텔로머라제 mRNA라고 하는 유전자예요. 이걸 표적을 하게 되면은 향후
적응증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어떤 의약품을 개발해서 단일 적응증만을 토대로 지금 의약품이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폐암 기준으로 개발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간암, 뭐 대장암, 뭐 교모세포종 이런 암종으로 확대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향후 블록버스터를 넘어서 뭐 인제 수십조 규모의 매출 기대감 같은 경우도 나타나다 보니까 적응증 확장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을 기술 이전 대상으로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이제 기대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에게 유전자 치료제 기술 이전을 한 상황이 있어서 더 거대한 매출 기대가 될 수 있는 항암 신약 쪽에서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 드리는 게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단타방 오픈해 가지고 종목들 공유해 드립니다. 지금 최근 말씀드렸었던 신성 ENG 상한가 그리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드리고 나 가지고 40% 50% 급등 나타나게 됐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유튜브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런 이제 단타 종목들 체크를 해 드리면은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셔서 아침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좀 단타 수익 체크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요. 여기 이제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설명 쪽에다가 링크 올려놨어요. 이거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